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께서 우성사료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까 마르스 전문가께서 코스닥 진단해 주실 때 이 테마 관련된 거, 그래서 돼지열병 하시면서 화면에 잠깐 우리 이 관련된 종목들이 쫙 나왔는데 최상단에 있었어요.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더라고요. 분석 좀 해주세요. 어제 이제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이제 예시 종목으로 들어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차트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3월 달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중국발 이제 수생동물과 관련된 80조 원짜리 그런 이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한다. 그런 소식과 함께 이런 실적적인 개석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가 오늘 시장에 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러니까 ASF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병이 한 번 걸리게 된다고 하면 돼지가 치사율이 100%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다 죽는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 만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잔반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햄이라던가 소세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열병에 걸린 돼지들로 만든 햄이라던가 소세지를 다시 돼지가 먹는다고 하면은 그 돼지도 다시 걸린다는 이런 잔반 사용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SF에 걸리는 그 돼지들의 35% 정도가 바로 잔반 사용과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있어가지고 이 사료주들 정말 강세를 강하게 띄었었고요. 우성사료는 이제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이제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제 언급드렸었던 재료들 좋습니다. 재료는 좋은데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는 차트가 우성사료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월 달에 바로 이 상한가 구간까지 터치를 했었던 이 양봉대에서 첫 급등이 나와주고 눌림이 나와주는 이 2,800원 구간대 이 구간이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바로 3월달 구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바로 이 급등의 기준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1년 정도 만에 첫 돌파 그러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급등의 기준 구간에 처음으로 지지를 받는 구간이 바로 이번 주 캔들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급등의 기준이 여기서 이제 큰 양봉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금 지지를 받는 구간이 나와줬었고요. 여기서부터 급등의 기준 라인 때 첫 번째 지지를 받자마자 오늘장 상한가 구간을 일주일, 2주일도 안 되는 순간에서 지금 뿜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료는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SFA 반도체라는 종목도 같이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정부 쪽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의 지원책이 나와줬지만 지금 이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의 기준 구간대에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거의 지금 반년 동안의 최대 거래량이 주봉 캔들에서 떴었죠. 여기 구간에 첫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정부 쪽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러오면서 같이 이제 상한가 그러면서 오늘 추가적인 급등까지 나와주면서 단기간에 일주일 동안에 벌써 50%를 급등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주 난립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잡는다고 하면 선순한 테마 속에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한 발짝만 늦는다고 하면은 이 윗꼬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결과를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결책은 바로 급등의 기준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바로 선취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정책적 수혜주로 힘을 얻어서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종목인데요. S넷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는 오늘은 살짝은 조정 나오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 S넷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간다, 더 급등한다는 이유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사실상 S넷이란 특징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바로 정책 관련 종목 중 하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바로 5G 플러스 전략 산업이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5G 규모가 굉장히 크다. 5G가 중요하다면 드린 점 뭐였습니까? 머큐리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머큐리가 얼마? 15%, 20%는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마찬가지로 5G 관련주로 충분히 S넷도 상승세가 나와줬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 30조 규모의 5G 전략산업 투자 이슈도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의 최대의 이동통신사입니다. 바로 버라이즌이죠. 그 버라이즌과 삼성이 이 5G 이 부품에 대한 또는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5G가 전 세계로 국내 기업 또한 해외로 빠져나가는 정도 실제로 지금 뻗쳐나간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S넷 같은 경우에는 뭐냐? SK랑 삼성과 같이 이번에 5G 기반의 스마트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로 주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종목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5G가 아니에요.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5G가 아니고요. 실제로 5G 중에서도 숨겨있는 보석 같은 5G 관련 종목들만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넷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말 조용히 있다가 주가 자체가 최저점에서부터 갑자기 상한가 급등 우상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찍는다고 한다면은 고점에서 얼마나 더 갈까? 이미 50% 60% 올라간 사이 더 갈까 말까가 아니라 최저점에서부터 급등하는 종목들, 충분히 저점에서 40%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공개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냐 한다면은 내일 개봉하는 관련주였죠.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0% 이상의 급등이 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점에서부터 급등했던 종목이다. 최저점에서부터 이미 40%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종목 찍어야 돼요. 저점에서 바로 상한가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종목 제가 오늘 S넷 후속 5G 관련 종목 가져왔으니까 꼭 집중하시면서 종목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파버나인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뭐 유명한 종목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DR잼이라는 종목이 한번 급등을 했었고 관련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DR잼이 이제 뭐 삼성전자 쪽에다 엑스레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기를 납품을 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신규 상장 모멘텀과 함께 거의 10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뭐 2배 정도 올라간 거죠. 파버나임 역시 이제 알루미늄 부품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뭐 IT 제품에다가도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바로 뭐 엑스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초음파 진단기 쪽에다가 바로 그 같은 내용에 있어서 제품을 납품을 합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차트는 뭐 간단합니다. 뭐 2018년부터 쭉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박스권으로 모아주고 그러면서 돌파를 나와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이제 이 5,500원 라인대가 주봉상으로 정확하게 보이시는 구간이 첫 번째로 이 급등의 기준 구간에 반년 넘게 하락을 하다가 급등의 기준 구간에 바로 첫 돌파가 나와주고 지금 지지를 어느 정도 3주 동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는 시가 이하 정도 잡아주시면서요. 손절가는 약간 5,400원 이 구간까지 이제 저점 이 양봉을 지켜주는 4월달 첫 주차 캔들에서 이제 양봉을 지켜주는 이 정도 보시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까지 7,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도 이 뉴스 봤어요. 부산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자유롭게 또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일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블록체인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말씀드리겠지만 이 블록체인 관련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부산에서 이 블록체인 사업에 관련해서 규제 자유 특区라고 해서 부산 안에서는 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규제가 좀 덜 들어간다는 거에서 우선 협의 대상자입니다. 완전히 선정이 된 건 아니에요. 우선 협의 대상자로서 기대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5월 달에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뭘 할 수 있냐? 지금 나라에서는 블록체인이라든가 실제로 규제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다 한다면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거기서 좀 자유로운 몸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의 방금 말씀 블록체인 경제 규제 자유 특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뭐가 이슈가 되냐, 선정된 것도 아닌데 이걸로 볼 수 있다는 건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라는 거죠. 부산에서 해보고 기술이 좋고 실제로 가능성이 높고 쓰임새가 좋으면은 나라에서 전부 다 풀어주겠다. 지금 자유특구로 선정되는 기술들 보면은 뭐 IoT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뭐예요? 실질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것들을 지금 자유특구로 선정해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쓸 겁니다. 하지만 일단 부산에서 해보고 실제로 지금 블록체인 하는 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코인 또 만들어가지고 코인 올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블록체인은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코인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킹이 없는 완벽한 보안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의 목표고요. 지금의 기획이라는 거죠. 바로 그 블록체인으로 이제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더 안정적인, 더 완벽한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첫 단계를 밟을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이버도 블록체인 사업에 들어가는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와 관련된 종목일까요? 아니면 네이버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앞날이 창창한 종목이다라는 뜻일까요? 혹시 그 네이버에서 혹시 그 쇼핑을 많이 하시나요? 저 네이버 페이로도 결제 늘 하고 요즘은 쇼핑몰이 네이버 결제 시스템에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우니까 카드 하나 걸어놓고 어제도 샀습니다. 네, 사실상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네이버 페이였습니다. 최근에 이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네이버 페이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 뭘 사든 간에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그 중에 네이버 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뭘 사더라도 그걸 살 수 있다. 우리 삼성페이로 찍어서 결제하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이버 페이로 이제 결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제는 포인트까지 양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네이버 페이를 남한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뭔 소리냐? 이제 네이버 페이를 가지고 블록체인 사업까지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네이버에서 아시겠지만 일본 법인입니다. 거기서는 암호화폐인 링크를 이미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암호화폐 네트워크스 바로 링크 체인까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도 이미 가상화폐 쪽으로 이미 블록체인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하죠. 그럼 또 코인 만들어서 ICO 또 상장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ICO가 아니라 바로 유저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바로 이 암호화폐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유저에게 보상하는 거예요. 이미 네이버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 암호화폐 이 정도를 보상해주고 그걸로 다시 네이버에서 쓸 수 있고 보상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 암호화폐고 블록체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들어짐에 따라서 네이버의 보안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력도 높아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죠. 가장 유명한 사실상 이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가 블록체인을 밀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려 부산 규제 특구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까지도 블록체인을 밀고 있다는 거는 이제부터 사실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블록체인 보안 관련주가 이제 슬슬 급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닥터관 전문가님 보안 관련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아까 화면에 좀 나왔었긴 했는데 그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이제 부산시 그 블록체인 관련된 거 내용에 돼가지고는 그때 당시 때 이제 뭐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안 관련주들이 일단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라운시큐어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운시큐어 현재 차트가 당장 뭐 17년도, 18년도 당시 때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한 급등세가 한번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 구간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고점 구간대 지금 돌파를 해주는 이 구간대에서 지금 지지를 뭐 완벽하게 지금 뭐 받아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기 구간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나름 이제 괜찮은 자리가 나와주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산시가요, 이제 그 블록체인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현대페이와 함께 이제 그 양해각서를 한번 체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관련주로 이제 코맥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 구간이고 거래량이 워낙 돌고 있지 않은 종목이어가지고 뭐 매력적인 그런 구간은 아니겠지만 일단 바닥 구간에서 조금 우상향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쌍바닥 구간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관 전문가께서는 라운시큐어 그리고 코맥스 언급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 이번엔 통신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KT, 5G랑 블록체인이 합쳐져서 기가체인을 만들었나 봐요. 네,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는 솔직히 우리가 뭐 이슈를 가지겠는가? 과거 우리가 처음 봤을 때만큼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5G와 블록체인이 합쳐졌다는 거죠. 우리가 5G의 중요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도 집에서 있는 불을 껐다 킬 수 있는 거고, 집에 있는 뭐 가스라든가 아니면 TV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G에 연결이 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연결이 많이 돼 있고 그만큼 빠르다 보니까 그 안에 중요한 건 뭐냐, 이 많이 연결돼 있는 만큼이나 이게 한 번 뚫리면은 이 많은 것들을 단번에 해킹당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개인정보가 이 많이 좀 이 해킹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5G, 6G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더 강화되는 건 뭐냐? 그 기술력만큼이나 보안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안이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맘 놓고 쓰겠습니까? 맘 놓고 하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빠르면 뭐합니까? 사실상 초연결이 돼 있으면 뭐합니까? 다운로드가 빠르면 뭐합니까? 이거 다 우리가 해킹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보 다 가져가면은 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보안이 따라야 되는데, 그 5G에 맞춰서 세계 최초로 5G와 블록체인이 합쳐진 기술을 만든 게 어디다? KT고요. 바로 기가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슈는 뭐다? 그냥 블록체인이 아니라 5G 규모 얼마나 있죠? 2100조입니다. 2100조의 5G와 1조 원이 넘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만나서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초의 5G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보시더라도 MWC에서 SK가 그랬죠. 뭔 얘기했습니까? 모바일에 대해서 실제로 신분증을 조회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또 개발하겠다 이슈 나왔습니다. KT뿐만이 아니에요. SK뿐만 아니에요. 또 어디입니까? IBM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뭐예요? 5G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은 뭐였습니까? 코인들. 실제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네 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G와 블록체인이 만났다. 최대 규모고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 관련된 종목들이 한다면 최초기 때문보다 저점에서 급등하듯이 실제로 이번에 SM라이프 디자인이 저점에서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세가 40% 이상 50% 가까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5G 관련됐는데 5G에서 아직 안 갔던 보석 같은 종목이 뭐였다 했습니까? S넷이었고 S넷이 얼마 갔어요? S넷이 거의 6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5G 정책주 중에서도 급등하지 않는 보석 같은 종목이 있다 한다면 그게 5G와 블록체인이 만난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초의 기술, 이 블록체인 관련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